최근에 한 건설회사 회장이 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회장은 현 국회의원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의혹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자 3천만 원을 가지고 올게.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라고 말한 겁니다. 기자는 청탁을 거절했고 부정청탁방지법 위법임을 고지했으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 말이 진짜인지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녹취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너무 낡고 구차해서 드라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낡았더라도 어떤 것은 유산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쓰레기가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가진 가장 빼어나고 훌륭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려주고 싶은 가장 빼어난 것으로 돈 이외에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가난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정말 건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거군요. K-윌의 이러지마 제발이었습니다. 김미시연님, 기자에게 저렇게 대놓고 말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뭐 어떤 의미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은미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을 차마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 그 복이라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렇게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또한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민님,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쌀이 눈이 내렸어요. 비가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집에 다시 들어가서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눈이더라고요. 비보단 눈이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좀 낫지 않나 치우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비가 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한지우님, 웅디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 안 되죠. 우리 조카가 할머니 할아버지 5가족인데 곧 태어날 동생 걱정으로 언니 배를 만지면서 나오지 마라고 하네요. 다음달 출산인데 웃프죠. 순산할 수 있게 응원 부탁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참 애기가 참 귀엽기도 하고 지금 우리 상황을 또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내일부터죠. 진짜 5인 이상 집합이 안 됩니다. 뭐 술자리가 있다거나 뭐 요즘 지금 시점에 그런 약속들을 새로 잡는 분들 설마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일적인 관계들을 할지라도 5인 이상은 같은 장소에 집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이에요.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 역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 모시고 오늘 역사 속 술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김옥희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굶기만 하면은 요요가 온다며 반식 다이어트를 선언하고 무조건 반만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씩 먹는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밥을 반쯤 먹고 나서 고구마 반 개를 먹고 빵을 반쪽 먹고 과자를 반 봉지를 먹고 저녁에는 라면 반 개, 치킨, 족발, 피자를 시켜서 모두 반씩만 먹습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맞나 싶은데 그래도 응원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옹디가 응원해주시면 성공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응원을 해서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명백한 거짓말이라서 야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 이렇게 주시면은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도 원하시는 몸무게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보고 기분 좋아서 뭔가 소비 열량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1504님 웅디 오늘 아침에 아주 기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의 예쁜 11살 딸이 주민센터에서 주관한 비대면 도쿠화 그리기 대회에서 초등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울컥해서 전화 주신 분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지 몰라요. 참 지치고 힘든 시기에 탄산수같이 청량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웅디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전 도쿠화 그리기 대회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아마도 그러면은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름만 따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군요. 세상 1등을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럴지 참 가늠이 안 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이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한 따님 그리고 1504님 위해서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404님 원래는 이 시간에 허징쇼 들으면서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요즘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큰 고민 끝에 다녀왔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장은 휴업 상태고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모두를 위해 잘한 선택이겠죠. 옹디가 별일 없을 거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공사공사 같은 님들 덕분에 우리가 참 이 위기 또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침마다 좀 진료소 앞에 쭉 그렇게 늘어서 계신 많은 분들 혹시나 내가 무증상 감염자는 아닐까 하는 분들 많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참 추운 날씨에 매일 보고 있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공사공사님께도 참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덴탈 마스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역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샷 썬킴입니다. 원샷 썬킴? 제 호를 바꿨어요. 원샷 썬킴입니다. 왜? 네? 왜 갑자기?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호를 영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샷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역사 속 술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연의 일치네요. 요즘에는 술 잘 못 드시죠? 왜요? 같이 마실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저는 원래 술은요. 이제 사람들이랑 마시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 사람 페이스에 또 맞춰줘야 되고 술은 원래 혼자 마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집에서 어디 집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마시다가 힘들면 그냥 자면 돼요. 집에서 드시면 근데 좀 과하게 먹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자제력. 나는 그만큼 자제력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럼요. 일단은 자제력을 떠나가지고 제 나이 되면 체력이 안 돼서 자게 돼요. 술잔을 들고 자게 되는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광일 작가님은 제 생각에는 술을 아예 안 드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거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동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같이 답사 다니던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이제 어느 장소를 가면은 그 지역에 이제 술을 가져와서 드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야, 박군
넌 저기 답사를 모른다. 언제 박군? 박군이에요? 네. 박군이요? 우리 선생님들이시니까 선생님들 연세가 꽤 되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기가 죽어 있는데 한동안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시면서 결국 그분들은 그 다음 날 사실은 굉장히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자네가 계속해서 답사를 다니는 이유가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거다. 어저께 밤에는 저가 술을 못 먹어서 답사를 모른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두 분이 막 정신을 잃으시니까 그 덕분에 술을 다니는구나, 저기 답사를 다니는구나 해서 약간 기가 있는 상태에서 역사 유적 가면은 더 감동받아요. 막 울고요. 그런가? 그래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예전부터 제 이 삶의 명언 이 뭐냐면 요두 출수예요. 자기 그 속에 썼을 때 뭐 명언을 써라. 요두 출수. 요도 출수. 요가 흔들 요자고 예. 머리가 머리 도자고 예. 출수 손을 내민다인데 어허. 누가 이제 술을 권할 때 한 잔해 아이 됐어라고 머리 흔들면서 손을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한 5분 전에 예. 혼자 드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전에 아 그래요? 올림픽 시절에. 요도 출수. 박 작가님이 그렇군요. 박 작가님보다 훨씬 그러니까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네, 교수님들하고 예전에 다닐 때 그래서 예. 그 사학과에 보면은 이제 답사가 있는데 그 보통 학술 답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학술이 저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보다는 술을 이제 저녁에 두면서 낮에는 학, 저녁에는 술. 그래서 이게 학술 답사더라고요. 술이 아니에요. 망우물 근심을 없애주는 그런 물건이다. 아하. 저는 그 우리 또 SBS에 오늘 뭔가 자꾸 이게 한자로 뭔가 이게 그러니까요, 승부를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SBS에 저기 또 우리 가족이신 어. 김창완 씨가 예, 예. 했던 여러 가지 명언 중에서 난 예.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하. 이마에 땀방울 말고 예. 그 정말 젊었을 때 술 많이 드셨다고 해요 김창완 씨가. 예, 예. 근데 나이 들면서 정말 후회되는 게 뭐냐면 가슴 아픈 게 주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게 명언인가요? 가슴에 와닿는 거죠. 아니 저희 사실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안동에 갔는데 소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저희 교수님이 정말 술을 좋아하셨어요. 맨날 어느 학교 누구를 이겼다. 어느 학교 교수가 술이 세다더니 별게 아니더라. 이런 무용담을 펼치시는 분인데 그 정말 술을 좋아하신다고 느꼈던 게 술을 드시면서 술이 줄어드는 거를 슬퍼하셨어요. 본인이 드시면서. 술 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술 자체가 줄어드는 게 슬프신 예를 들어 거군요. 500ml짜리 그 안동 소주인데 혼자서 계속 드시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하. 그 줄어드는 걸 보고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보고 어떻게 본인이 드시면서 저렇게 슬퍼하실까? 아하. 진짜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점점 이제 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주량으로 서로 이제 대결하는 문화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예. 저를 젊었을 때 그랬어요. 예. 그 주량으로 승부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라고 봤는데 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곧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봤을 때 그 수많은 시인들 뭐 이백, 뭐 두복, 도연명 등등등등, 뭐 구양수 등등등 그 수천 년 전, 몇백 년 전 시인들도 예. 나이가 드니까 다 주량 싸움이에요. 또 잠 비웠어 원샷 극장까지만.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우리 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예, 술은 적당히 주량껏 혼자 마시는 게 참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사 속 술 이야기 작가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술 이야기가 예. 그렇게 이제 많지도 않고 또 제가 술을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덜하죠. 그래서 관심도 덜하고 사실은 예. 그 진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원고 작성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술 맛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술 맛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술을 오래 전부터 먹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미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이 사람들은 국중에 술을 그래, 마시고 맞다. 축제를 예. 다닌다라는 게 중국에 워낙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잘 마시고 노는 거 축제 좋아하고 그렇죠. 또 노래 잘 부르고 말 잘 타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로 유명했던 민족.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뜻밖의 술 제조법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서 거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려 중기에 송나라 때 서긍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 고려의 술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술 제조법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기록입니다. 최초의 기록. 예, 그래서 이제 고려 사람들은 이 찹쌀이 없어서 맵쌀로 술을 빚는데 그 술이 별로 좋진 않다. 아. 그래서 빛깔도 좋지 않고 그렇진 빨리 취한다. 이 술은. 그런데 술은 별로 좋지 않지만 고려 사람들이 정말 술을 좋아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런 술을 좋아하지만 술 제조법이 빈약했던 고려에 뜻밖의 선물이 떨어집니다. 소주입니다. 몽골 침입에 의해서 충렬왕 때 들어왔던 이 소주가 몽골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럼요. 이게 증류주가 없었거든요. 증류주가 그 전까지는 없었고. 예, 역사가 없었는데 몽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소주가 퍼지게 되면서 처음에 이 소주에 아마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예, 그런데 이게 워낙에 이제 증류주 만드는 제조법도 어렵고 그것이 귀하니까 처음에는 왕실에서만 그 다음에 약으로만 썼었는데 약으로. 예. 조선시대에 약으로 썼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 문종이 돌아가고 나서 단종이 3년상을 치르는데 예. 힘이 빠집니다. 신하들이 우리 어린 임금께서 그때 이제 12살의 왕위를 계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임금에게 힘이 빠지니 약을 좀 드셔야 된다 하고 그때 약으로 가져갔던 게 약술이구나. 소주였습니다. 소주로. 예. 그래서 단종이 힘을 차렸다. 라고 하는 기록이 아까 조선왕실록에 말씀하신 나와 있습니다. 것처럼 안동, 그 안동이 왜 안동 소주로 유명하냐면 몽골군의 주둔 기지가 안동에 있었어요. 안동이랑 맞아요. 개성에. 네. 그리고 지금도 개성 가면 개성 소주를 아락주라고 하거든요. 아락주. 아락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락 원래 그 지금 몽골에서 들어오기 전에 소주 증류주를 만든 게 페르시아거든요. 예. 페르시아 현재 가도 그 술 이름이 아락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게 쭉 왔구나. 아락 이런 식으로. 그렇죠. 참 그 단종 얘기 나오면은 좀 슬퍼져가지고. 슬퍼지긴 하죠. 근데 예. 단종이 어린 시절에 술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이 술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바뀌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소주 때문에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아들이 건국한 지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습니다. 만약에 큰아들 방우가 그대로 왕위를 이었다면 죽지 않고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방우의 성격은 어땠나요? 그냥 약간은 소심했던 것 같고 소심했대요. 아버지가 새롭게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죠. 불평 불만 어떻게 고려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함흥으로 내려가서 술에 취해서 그래서 약술 소주를 마시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주가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조선시대 내내 늘 식량이 부족했으니까 그렇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금주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소주가 늘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삼해주라고 하는 술이 조선시대 내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정월 때 돼지 해자가 들어가는 날 빚는 술인데 예. 이 해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삼해주예요. 그때마다 곡식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곡식을 많이 먹는 데다가 문제는 이거를 마지막에 소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술이어서 이 삼해주를 금지하는 것이 조선시대 내내 큰 어떤 국정 과제였을 정도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소주를 마시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이 또 조선시대 사람들이었던 거죠. 약술이라고 불렀다니까. 약술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게 이제 술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던 거죠. 저 금주법 하면은 저는 그 1920년대 미국 금주법만 떠오르는데 알카포네. 예, 조선에도 금주법이 있었다. 조선의 금주법이 사실은 알카포네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그러면서 영조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술을 몰래 먹었어요. 그거는 미국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 영조 임금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한 임금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영화에서 알죠. 등장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강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소주의 양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증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종류들이 각 지역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뭐 송순주, 과하주, 소맥소주, 이강주, 오양소주 이런 어떤 독특한 소주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등장을 하고요. 조선 후기에 소맥이 있었나요? 여기서 말하는 소맥은 소맥입니다. 보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계양이라는 분이 그 디미방이라는 그 요리책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146가지 요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146가지 요리 중에 51가지가 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리책이지만 술 제조책이기도 그러기도 하네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이제 조선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속 술 이야기 좀 풀어보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썬킴 교수님이 좋아하는 폭탄주.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서 만든 알코올 도수가 무려 30도에 달하는 이 폭탄주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약간의 드리겠습니다. 30도면. 1번 동동주, 2번 혼돈주, 3번 고주망태주. 힌트 좀 주시죠. 손님 문 닫을 시간인데 추가 주문하실게요. 돼지는 국수 아니야. 한돈 한우만 왜?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힌트를 좀 정확한 발음으로. 돼지는? 이 술을 마시면 그 나중에 그 한 10명 20명이 먹다가 혼자 돈을 내고 간대요. 아, 정신을 잃고. 오늘은 둘 다 실패예요. 아니 혼자 돈을 내고 간다. 혼자 돈을 내고 가는 주. 혼자 돈을 내고 가는 주. 돼지고기는 한돈. 알겠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들으면서 2부에서 이어갈게요. 마지막처럼.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역사 속 술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를 부르시는 듯해서 로그인했습니다. 라고 이제 진소수님께서 이름 괜찮으시네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돌발 아니, 퀴즈 왜- 역사상 이렇게 지금 오답률이 높았던 적이 없었고, 다들 지금 동동주라고 보내주시는데 동동주는 30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름의 술이 이 시대에 그쵸.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힌트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사실은 이 술을 보고 만약에 예. 영어를 알았다면 카오스라고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당시 박지원이 영어를 몰라서 이런 이름을 이제 불렀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 이제 연암 박지원인데 예. 그 양반이 이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술을 먹으면 정신을 놓는다. 근데 연암 박지원 자체가 술 고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신을 안 놓잖아요. 근데 덩치가 커 박지원 선생이요. 네, 태양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태양인이라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시 모임을 지금의 탁골공원 근처에서 가졌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굉장히 뭐 유득공이라든지 이덕무라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쭉 있었는데 박지원이 들어가는 순간 그 모임이 시 모임에서 술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백탑시파라고 굉장히 유명한. 백답시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탁골공원에 있는 탑이 대리석 탑이어서 백탑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예. 그래서 백탑시파라고 이름을 불러서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명한 실학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런 친구들 한 명씩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누가 그러니까 오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조용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는 썬모 교수님 같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중국사를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알고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시인들 제가 봤을 때는 그 심각한 그 약간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중국 말 나온 김에 네. 역사 속 술 이야기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장자 예. 그 내가 나비인지 네가 나비인지 우리가 나비인지 나비나비 개나비 그 호전목을 했던 개나비가 뭐예요? 호랑나비. 예. 이 장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달생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깨달음이라고 분별력이라고. 이걸 봤을 때 일단 어떤 말을 했냐면 장자가 예. 사람의 가장 온전한 정신 상태는 술에 취한 상태다. 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떨어지면은 고통을 못 느낀다. 그리고 다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얘가 술에 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술을 마신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필름 끊긴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모르죠 내가. 예. 그래가지고 이 술에 취한 상태는 예. 모든 걸 다 해탈한 가장 완벽한 정신 상태다. 어. 심각했던 상태죠 진짜 장자 씨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술에서 깨면은
그 다친 상처들과 그러니까 계속 투비 컨티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안 깨면 된다. 안 깨고 계속 취해 있으면은 인간의 어떤 가장 성숙한다는 얘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백 같은 경우는 이태백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이태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솔직히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증류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바이주오라든지 고량주는 거의 없었고 네. 대부분 이제 황주오라고 해서 이제 발효주예요. 도수가 뭐 10도, 20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주로 마셨는데 예. 이태백이 그렇게 술이 많이 항상 취해 있었던 거는 아다시피 이태백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키르기스스탄 사람이거든요. 네. 그 아버지가 5살 때 이제 당나라로 이민을 온 건데 키르기스스탄은 나라 이름은 그렇게 그러니까 증류주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를 따라서 이 증류주를 마신 것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그 장진주라는 어마무시한 또 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황하에 도착해서 황하가 이제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허. 저 궁궐에 있는 화려한 거울에 비친 나의 흰 머리를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 옛날엔 참 검정색 머리였는데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 금잔에 달빛만 담아둘 것인가. 원샷 장진주. 원샷은 아니겠지. 선생님 그거 저기 물 아니죠? 생수인데요. 근데 이태백은 그거를 온전한 맨정신을 썼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태백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그 정사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 이태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양쯔강에서 이제 또 이 술 놀이 하시다가 달 그림자를 잡으려다가 이제 빠져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술 관련된 질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이렇게 정사 야사 가지고 약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제가 딱 이제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송나라를 연 조광윤 예. 매일 술을 먹었다고 정사에 나와 있어요. 정말 완전 취할 때까지. 그리고 아침에 깰 때마다 후회를 했대요. 어허. 울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다시 한 번만 술을 더 마시면 삐삐삐이다. 당연히 그 다음날 밤에 또 마시죠. 그래가지고 요건 야사예요 지금부터는. 예. 그래서 조광윤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쌍절봉을 만들었다. 술 먹으려고요. 아니 쌍절봉을 만들었다는 건 나와 있어요. 그 조광윤이 무술을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를 술 주량을 키우기 위해서 체력을 만들었다는 건 야사예요. 그거는 뭐 사람 마음이 어떻게 알겠어. 그쵸. 예. 뭐 아무튼 근데 요즘 뭐 세상에 오고 가고 있는 시끄러운 얘기들 중에 지금 논란거리는 정사 야사를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정사에도 없고 야사에도 없는 잘못된 정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거는 알고 정사한 게 있고요. 뭐냐면 예. 그 국공 내전 때 예. 마오쩌둥과 주은라이 홍군이죠. 예. 홍군이 이제 그 장개석에 포위당해가지고 네. 우리 대장정이라고 하는 거 대장정. 1934년부터 1935년까지 1년 넘게 예. 이 마오쩌둥과 주은라이의 그 이 홍군이 네. 총 12,500km를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500km가 안 되잖아요. 네. 10,000km 넘게 걸었는데 총 18개의 산맥을 넘고 17개의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바다 출발했을 때 건넜어. 왜? 물 넘고 상가. 이거 몰라요? 바다 건넜어. 몰라요? 언제적 알겠어요. 예. 내가 제일 아니 오래된 지금 나만 알아. 심각한 대장정 얘기를 하는데 무슨 아유 이게 봐도 대장정 노래야.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간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8만 명이었는데 네네. 저 이제 우리가 연안파라고 하는 연안에 도착했을 때는 8,000명 10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죠. 걸어가지까. 예. 걸어가다 이제 마오쩌둥과 주은라이와 홍군들이 가다가 윈난성에 있는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어떤 마을에? 너무 힘들죠. 이제 윈난성에서부터는 차마고도라고 하는 이 히말라야의 끝자락을 그렇습니다. 넘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넘지? 하다가 그 동네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지치고 힘든 홍군들에게 우리 마을의 정말 전통주인데 이걸 마시면 좀 힘이 날 거다. 마시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힘도 나고. 그래서 상처받은 병사들이 다 그 술 가지고 상처도 씻고 머리도 감고 뭐 발도 씻고. 술로요? 그만큼 그 동네에서 흔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마오타이예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진짜로 마오타이란 동네인데 나중에 대장정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1949년도 10월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다음에 예. 대장정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많이 신화화도 됐고. 예. 그 술 예. 가져와서 우리나라 국주로 만들자. 아하. 근데 그 방금 거기 이제 머리 감고 이제 발 씻은 거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은래가 한번 그 따끔하게 병사들에게
말을 한 게 뭐가 있냐면 충고를 어허 너희들이 성인을 낭비하고 있네. 성인. 정말 우리 뭐 성인 군자할 때 성인.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조에서 나온 건데 삼국지 보면 조조 밑에 이제 그 서막이라는 승상이 있었어요. 예. 한번 콜을 한 거예요. 그 조조가 콜. 불렀다는 얘기죠. 네. 오라고. 그때 이제 그 이제 환관이 가가지고 이제 그 서막한테 아이고 조조 승상이 부르십니다요. 근데 그 당시 완전 술이 취했었던 거지 서막이. 아, 그래서 승상이 부르셨는데. 네, 어떤 핑계를 댈까 하다가 어. 지금 성인이랑 얘기하고 있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성인이랑 얘기하고 있다. 그거를 환관이 조조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하. 조조는 알았던 거죠 그거를. 아하. 술 취해 있다는 걸. 아하. 놔뒀어. 나중에 이제 그 서막이 술 깬 다음에 예, 죽였나요? 성인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 그때부터 이제 술은 성인이라고 불렀는데 예, 예. 주은내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인용해서.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알아들은 병사들은 토닥토닥. 성인이 뭔데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 좀 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중요한 거. 조조도 인용을 중시했다. 아, 언제나 인용은 중요한 겁니다. 그쵸. 예. 인용할 레퍼런스를 때 밝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이 대장정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었는데 흥미진진한 얘기를 넘어서 또 이제 우리 조선의 금주법 얘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좀 술을 또 줄여야 되는 연말 연시이기도 하거든요. 많아지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금주령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은 짐작하시겠지만 건국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금주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쌀이 늘 부족한 나라였는데 쌀을 가지고 술을 빚으니 쌀이 부족해진다. 이게 이제 금주령의 가장 큰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꼭 쌀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나라에 큰 재앙이 있는데 술을 먹고 흥겹게 노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일종의 선언적인 내용이었어요. 아, 자, 그냥. 이제부터 금주하자라고 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때부터 금주령이 떨어지거든요. 금주하자. 그다음에 예. 법전에도 금주령이 있긴 한데 술 먹고 지나치게 고주망태 되지 말자. 아, 그러니까 그냥 약간 캠페인식이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뭐 벌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은 실질적으로 쌀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특히 한양의 쌀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한양의 쌀이 한 100만 석 정도가 1년에 거기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는데 예. 술로 소비되는 쌀이 50만 석이에요. 아유,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쌀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밀이나 모든 음식을 포함한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돈값까지 예. 하게 되는 건데 그게 50만 석 정도가 그러니까 아마 양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해주 같은 비싼 술을 빚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술이 소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제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제재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최고로 높았던 게 바로 영조 때입니다. 특히 영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게 절제가 되는 인물이에요.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술을 안 마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제가 되니까 내가 절제를 하는데 왜 저 사람 절제를 못하지? 아, 뭐 이해 못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술을 빚다가 특히 소주 같은 어떤 고급 술을 빚다가 잡히면 예. 연애 그러니까 바닷가로 평생 귀향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사면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 귀향 갔던 사람들을 그 사면령에 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동안 300명을 보낸 거예요. 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양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술을 빚다가 잡혔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양반의 직위를 떨어뜨려서 평민으로 만듭니다. 아, 심지어 계급까지. 계급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 남병사였던 그 어떤 사람을 실제로 자기가 직접 목을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왕이. 그래서 그 목을 얘가 술 먹다 죽은 애다라고 효수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뚜렷한 게 아니라 술 먹는 장면을 잡은 게 아니라 예. 밀고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 가서 술병처럼 보이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냄새를 맡았더니 술 냄새가 난다. 그래서 얘의 목을 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큰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예. 이 영조가 얼마나 독하냐면 예.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 그때도 안 썼구나. 12년 동안 단수를 씁니다. 어떤 거요? 식혜.
식혜를 대신. 아니 정말 그 영조 그 아저씨 정말 독한 사람인 게 뭐냐면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에 갇혀서 죽는 마지막 그날 예. 그 자기가 이제 흔들어 보고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관 보고 한번 흔들어 보라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그 순간에도 밥을 꼭꼭꼭 씹어 드셨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술 먹는 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술집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잡으려고 이제 금란방이라는 스페셜 형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딱 언터처블이네요. 찌찌뽕. 언터처블. 네. 야 그러면은 그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는 문샤인이라고 해서 다들 밀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서민들이. 네네네. 조선에는 밀주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영조 때 사실은 이때부터 모든 집들이 거의 대부분 술을 빚기 시작하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조가 강력하게 탄압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영조 비슷한 즈음쯤에 시기? 숙종 즈음부터 이른바 주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주막이. 주막이 그때 나오는 거군요. 예, 그 전까지는 사실은 술을 빚어서 개인적으로 먹었는데 이때 이제 술이 유통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단순하게 먹기 위한 술이 아니라 팔기 위한 술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금주령이 굉장히 큰 피해가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금난방의 직원 그 관리들이 예. 술 제조를 금자로 양반집에 갔다가 양반집의 노비에게 맞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 양반집들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더 큰 어떤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금주령이 실패하게 되는데 다만 이 금주령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 통신사 영조 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통신사가 조엄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엄.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들여왔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예. 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 예. 고구마를 들여온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떤 경제 정책에서 탁월한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이분이 일본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선언한 게 뭐냐면 우리 사신단은 접대 안 한다. 술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관백이 나와서 술을 권하더라도 우리가 술을 먹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 라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쇼군이었죠. 우리가 신뢰를 범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범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순조 때 예. 다시 이제 그 통신사를 초청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 금주령 풀렸냐? 우리가 술을 준비해도 되겠냐? 왜냐면 외교 관례니까 네네네. 오면은 한 6개월 1년 동안 통신사들이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교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술을 준비해도 될지를 일본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참고할 정도로 금주령이 굉장히 조선 후기에 커졌다. 그렇지만 강력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반들은 손을 내지 못했고 또 제사 때는 술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지금 술을 드시고 싶다고 하면 또 효도에는 또 술을 그거에 또 금주령에서 예외에 해당하고 하는 예외의 조항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 금주령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처음에는 너무 술을 말도 안 되게들 많이들 마셔서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해서 주별로 서로 이제 금지를 시키다가 20년대 들어가지고 법을 아예 만들어서 금지를 시켰었는데 그 10년 동안 이제 마지막 가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폐지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이것도 정말 이건 혹시나 해서 여러 가지 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 19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자본주의가 한참 싹들 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데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술 먹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월요일 날 미국에서 조립한 물건은 사지 마라. 왜냐면 숙취 때문에 뭐 나사나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자본주의 세력 자본가들이 예. 나름대로 그 생산 증진을 위해 가지고 금주령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하지 말라면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비리비리하던 그 알카포네가 이것 때문에 떼돈을 벌었잖아요. 저 금주법 시대에 그 전에는 전혀 그 입에 술을 대지 않았던 미성년자와 가정주부들이 이 금주법 시대를 통해 가지고 다들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큰 사회 문제가 그리고 원래는 됐죠. 금주법 이전만 하더라도 주류 산업이라는 건 전혀 없었던 캐나다가 갑자기 주류 산업 이 밀주법 금주령 이후에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위스키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미국에 팔려고? 미국에 팔려고. 언터치블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현대에도 금주령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예. 갑자기 곡물 때문에 쌀 못 쓰게 한다고 밀가루로 막걸리 만들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른바 소주가 아닌 주정이라고 하는 주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뭐 타피오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올려서 희석해서 만드는. 그래서 소주를 만들잖아요. 아니, 그 소주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증류식 소주라기보다 희석식 소주예요. 그러니까 화학 소주가 되는. 화학 소주요, 화학 소주.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건 옛날에 왜 그 소주 병 뒷부분 이게 탁탁 쳐가지고 잔여물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따라내고 마시던 그 시절 얘기하시는 거죠? 그 시절이지만 사실은 지금 마시는 소주가 예. 사실은 전통 소주가 아니라 증류식 소주거든요. 막걸리도 쌀로 다시 빚기 시작한 게 한 20-30년밖에 안 됐고. 그 역사가 짧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금주에 대한 욕망은 정치권에서 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에 대한 욕망.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술이 유일하게 이게 어떻게 빚었고 어떻게 증류했고 이렇게 선전한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물로 만들었어요라고 선전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밀 게 없기 때문에 진짜로 술 광고에서 깨끗한 물로 만들었다라는 대나무를 말을 쓰는 통과시켰어요. 나라. 물이 깨끗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재밌는 마지막 말로 역사 속 술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조선시대의 폭탄주 이름은 바로 2번 혼돈주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샷. 자, 내일은요 연말을 맞아 준비한 송년 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원조 아이돌에서 이제는 뭐 튼실한 가평 청년 요리 프로그램 MC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신화의 김동완 씨 만나볼 텐데요. 라이브도 해줄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동완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모두 다 우리 이 맛에 산다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하림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